이 나이에 이런 일 하루에 겨우 얼마 버냐? 꼴에 의사 딸 하나 있다고 유난이네. 라고 나는 모욕당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낮 대구 동구 24시간 찜질방 탈의실에서 손님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떼수건 하나로 30년을 버텨온 손이었어요. 남편 잃고 딸 하나 의사로 키운 손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상견례 식탁에서 그 손님은 미래의 사돈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김치 한 그릇이 그녀의 얼굴로 날아갔죠. 제 직업을 무시하는 건 참아도 제 딸까지 깔보는 건 못 참습니다. 물김치와 함께 제가 그녀에게 내던진 말이었어요. 세상은 참 묘합니다. 사람의 때를 닦던 손이 결국 사람의 낯을 닦아내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에서 새신사로 일하는 60살 이선옥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저희 딸의 상견례에서 있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의 인생에 행복한 사연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8일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서 진동이 울리는 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벽지가 희미하게 보였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무릎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6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눈과 주름, 처진 볼, 거칠어진 피부. 서랍을 열고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30년째 입고 있는 옷이에요. 새 옷 살 돈이면 딸에게 한 끼 사주는 게 나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혼자 밥을 먹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갑, 휴대폰, 보습크림, 파스 한 장. 현관문을 나서며 딸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액자 속에서 나영이가 웃고 있었어요. 의대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딸의 모습. 우리 딸, 오늘도 힘내라.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꺼진 간판들, 잠든 도시. 30분쯤 지나 찜질방 앞에서 내렸습니다. 온누리 찜질방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라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죠. 입구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훈훈했어요. 온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 김미숙 사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나보다 2살 많은 언니였죠. 일찍 왔네, 선호가. 미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손님이 예약해놨다 카더라. 5시 반에. 알았어 해. 준비하고 있을게. 락커룸으로 갔어요. 옷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수 앞치마, 고무장갑, 머리망.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세신실로 들어갔습니다. 타일 바닥은 항상 미끄러웠죠. 조심조심 걸어가 때밀이 침대를 닦았어요. 5시 20분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죠. 손님이 침대에 누웠어요. 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죠. 30년 동안 몇 명의 손님을 봤을까요? 1000명? 2000명? 세지도 않았습니다. 등, 팔, 다리. 손님의 피부 위로 떼수건이 미끄러졌어요.
하얀 때가 뭉쳐 나왔습니다. 물로 씻어내고 또 밀고 또 씻어냈죠. 손이 참 좋으시네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30년쯤 됐어요. 와, 대단하시다.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누구나 먹고 살려면 하게 돼.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론 내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 손님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죠. 다음 손님 올 때까지 잠깐 쉬었어요. 벽에 기대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영아, 밥 먹었니?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엄마, 아침 당직이라 못 먹었어. 나중에 먹을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의사가 밥도 제때 못 먹나? 그래도 대답이라도 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요즘 딸은 너무 바빴어요. 인턴을 마치고 내과 레지던트 전공의 지원 준비로 전화 한 통하기도 힘들었죠. 오전 내내 손님이 이어졌고 손과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즈음 11시 50분 마지막 손님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나영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죠. 엄마. 응, 나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드디어 한빛의료원 내과 레지던트 최종 합격했어. 방금 발표 났어.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정말? 우리 딸? 응. 아침 회의 끝나고 교수님이 축하한다고 불러주셨어. 잘했다, 나영아. 정말 잘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만 같았어요.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안 울어 기뻐서 그래.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나영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 더 잘 챙겨 먹어야지. 그래, 이제 진짜 내과 전공의가 됐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여보, 우리 딸 결국 의사 길을 제대로 밟아가. 내가 못 본 게 아쉬울 뿐이야. 28배 과부가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래도 딸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딸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라커룸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죠.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나 진지하게 만나던 사람 있어.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던 사람? 우리 딸이 연애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괜찮은 사람일까? 딸한테 잘해주는 사람일까? 답장을 쳤어요. 그래. 누군데? 언제 소개시켜줄래?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영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죠.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연애도 하고 의사도 되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나영이를 낳은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딸의 행복이 며칠 뒤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저녁 7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어요. 응, 퇴근했어. 무슨 일이야? 집 앞 떡볶이 집에서 보자. 30분 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이 먼저 약속을 잡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였지만 딸 앞에선 밝게 웃어야 했어요. 떡볶이 집에 도착하니 나영이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죠. 나영아,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딸이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자리에 앉자마자 나영이가 물을 따라줬어요.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그보다 너는? 병원 일은 어때? 바쁘긴 한데 재밌어. 배울 게 많아.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나영이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기억하지? 문자로 말한 거. 응, 만나는 사람 있다며?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응, 그 사람 이름은 윤지후야. 나랑 같은 병원 다니는 마취과 전공이에요. 마취과? 그럼 선배네? 응, 3년 차야. 나보다 2살 위. 나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었죠. 보기 좋았습니다. 어떻게 만났어? 작년 여름쯤 응급실 당직같이 서면서 알게 됐어. 처음엔 그냥 선후배였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말끝을 흐렸어요. 딸이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 과 사람들도 다 알아. 그 사람 너한테 잘해줘? 응, 엄청 잘해줘. 당직 끝나면 밥도 사주고 힘들 때 많이 위로해주고. 나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근데 말이야. 나영이가 떡볶이를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지후 오빠가 엄마 뵙고 싶대. 나를? 응.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인사를 받는다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좁은 집, 낡은 가구, 새신사라는 직업. 엄마,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그래. 언제? 이번 주말은 어때?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편하게. 알았어. 뭐 준비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나영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 직업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엄마는 괜찮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엄마, 미안해. 나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잖아. 그래도 이 일로 너 키웠으니까 후회는 없어.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지후 오빠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야. 얼마나? 아버지가 의료기기 회사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병원 후원회장이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정도면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였죠. 그래도 지후 오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오히려 엄마 손 보고 오래 일하신 장인의 손이라고 존경한다고 했어. 정말? 응. 진심이야, 엄마. 나영이의 말이 사실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엄마, 그래도 괜찮아. 나는 지후 오빠 믿어. 그리고 엄마도 믿어.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더 이상 걱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보자.
뭐 맛있는 거 해놓을게. 엄마,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밥뿐이잖아.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왔어요.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나영이가 제 팔을 꼈죠. 엄마, 고마워. 뭐가? 그냥, 항상,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품 안에서 나영이의 머리카락 냄새가 났어요. 샴푸 향이었죠. 나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행복해. 너 있잖아.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소파, 삐걱거리는 장롱, 금간 벽지. 토요일에 지우라 내가 이 집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해야지. 편견 갖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계층이 다른 집안끼리 만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제가 일하는 찜질방에서 말이죠. 2025년 3월 12일 낮 11시 50분 세신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손목엔 금팔찌가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어요. 손님은 대꾸도 없이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벤치에 툭 던지고 가운을 벗었죠.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속으로 생각하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을 받고 수건을 펼쳤습니다. 누워주세요. 손님이 침대에 눕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빨리빨리 해요. 시간 없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때밀이를 시작했어요. 등에 물을 뿌리고 떼수건을 문질렀죠. 그런데 손님이 계속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게 밀어요. 이렇게 약하게 하면 때가 안 나오잖아. 네, 조금 더 세게 할게요. 힘을 줘서 밀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변했어요. 아, 너무 세. 피부 다 벗겨지겠네. 적당히 좀 해요. 아까는 세게 하라더니 이제는 약하게 참으며 다시 힘을 조절했죠. 하지만 손님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물 온도도 왜 이래? 미지근한 거 싫어하는데. 바로 뜨거운 물로 바꿔드릴게요. 샤워기를 조절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렸죠. 이게 뭐야? 되잖아.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온도를 낮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을 일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죠. 팔을 밀기 시작했어요. 손목 부근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 같았죠. 조심스럽게 피해서 밀었어요. 거기 왜 안 밀어요? 흉터가 있으셔서요. 자극되면 안 좋을까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빨리 해요. 바쁘다니까. 네. 30분쯤 지났을까요? 마사지까지 끝내고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있었죠. 이 나이에 이런 일 하루에 겨우 얼마 버냐? 손님이 불쑥 던진 말이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들었잖아요. 이 나이에 때나 밀면서 얼마나 버는지 물어본 거예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손님, 그런 말씀은 좀. 왜? 사실을 물어보는 건데.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요즘 시대에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제 직업이 부끄러운 줄은 아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벌어서 제 딸 의사 만들었습니다.
의사? 그래봤자 지방대 나온 거 아니야?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 선 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손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제 직업을 무시하는 건 참아도 제 딸까지 깔보는 건 못 참습니다. 아니, 지금 때 밀어주는 주제에 감히 손님한테 대들어? 손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새신실 밖까지 들렸을 거예요. 나 완전 기분 나쁘게 했어. 사과해. 사과는 제가 받아야죠. 손님이 먼저 선을 넘으셨으니까요. 뭐? 이 여자가 진짜? 손님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자기였어요. 비명이 새어나왔죠. 아, 이런 무식한 년이 내가 누군지 알아? 머리카락이 뽑히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손님의 팔을 잡으려 했죠. 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손님이 제 팔을 세게 비틀었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났죠. 미숙 언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김미숙 사장님이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이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이 여자가 나한테 막말했어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미숙 언니가 우리 사이에 섰죠. 진정하세요. 두 분 다. 뭐가 문제예요? 이 여자가 손님한테 대들었어요. 완전히 무례하게. 선호가 무슨 일이야? 미숙 언니가 물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언니, 저는 그냥. 됐어요. 나 사장님이랑 얘기할 거예요. 이 가게 평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손님이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미숙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호가 괜찮아? 손목이 좀 아파. 손목을 만지니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일단 앉아. 물 가져올게. 언니가 나가고 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졌죠. 10분쯤 지나 미숙 언니가 돌아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호가 이거 뭐예요? 그 손님이 치료비 명목으로 두고 갔어. 50만 원. 언니, 나 치료비 필요 없어. 그냥 사과 한마디면 돼. 선호가 알지만 가게 입장도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이 소문내면 장사 안 돼. 미숙 언니의 표정이 안쓰러웠어요. 사장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해, 언니. 봉투를 받았어요. 손에 든 돈이 무겁게 느껴졌죠. 라커룸으로 가서 가방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죠. 참자. 그냥 참자. 나영이 생각해서라도. 그런데 가방을 챙기다가 손님이 벤치에 놓고 간 카드 하나가 보였습니다. 집어들어 봤어요. 하얀 플라스틱 카드. 거기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한빛의료원 후원의 VIP. 딸이 일하는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2025년 3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영이가 먼저 와서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후 오빠 왔다. 딸이 현관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자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후입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좁은 거실을 둘러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죠.
자리가 좁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늑하고 좋은데요.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나영이가 옆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지우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사과, 배, 샤인머스켓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가져올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처음 뵙는데 당연히 가져와야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지우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나영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나영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나영이가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나영이가 부끄러운 듯 지우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오빠, 왜 그런 말까지 해? 사실이잖아. 둘의 모습을 보니 미소가 나왔어요. 서로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 씨는 어떻게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 당한 친구를 봤어요. 그때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친구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훌륭하네요.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나영이가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오빠, 나 창피해. 나영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지우가 다정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집된장이에요? 응, 직접 담갔어요. 우와, 요즘 이렇게 직접 담그시는 분 드물어요. 옛날부터 해오던 거라서요. 식사 중에 지우가 제 손을 가만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 오래 일한 장인의 손입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을 숨기려 했지만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손으로 나영이를 여기까지 키우셨잖아요. 고마워요, 지우 씨.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인정해줬어요. 나영이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안 울어. 그냥 기뻐서 그래.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양가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견례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죠. 벌써요? 우리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영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빨리 만나고 싶대.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지우가 나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쯤 괜찮으세요? 글쎄요. 저는 아무 때나 괜찮은데.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수성구에 있는 그랜드 호텔 뷔페에서요.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곳이에요. 알았어요. 그때 뵐게요. 대답은 했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날 어떻게 볼까? 세신사라는 직업을 알면 뭐라고 할까?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에요. 지우가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10시쯤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당직이라서. 조심히 들어가요. 현관까지 배웅했죠.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지우가 나가고 나영이가 문을 닫았어요. 엄마, 지우 오빠 괜찮지? 응, 좋은 사람 같아. 너한테 잘해주는 게 보여.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가 뭘.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불안감은 더 커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상견례. 그 집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며칠 뒤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3월 21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대구 수성구 그랜드 호텔 로비에 섰어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괜찮아. 자신감 가지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 뷔페로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어요. 지우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긴장 푸세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맺혔어요.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짙은 갈색 원피스, 손목에 금팔찌,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향수 냄새. 일주일 전 찜질방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일주일 전 찜질방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님. 지금은 우아하게 미소 짓고 서 있었죠. 어머니.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 사람이 지후 어머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영이가 제 팔을 붙잡았죠. 엄마 괜찮아? 최명희는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 지후 애인 어머니시죠? 반갑습니다.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반갑습니다. 겨우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명희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뷔페 입구로 들어가니 직원이 안내했어요. 예약하신 윤 고객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창가 자리에 큰 테이블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야경이 보이는 좋은 자리였어요. 명희가 상석에 앉았고 지우가 옆에 앉았죠. 나영이와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일단 음식부터 가져오실까요? 명희가 말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뷔페 테이블로 갔어요. 온갖 음식이 가득했죠. 스테이크, 초밥, 파스타, 샐러드. 접시에 조금씩 담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명희는 이미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영 씨 들었어요. 레지던트 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영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우도 레지던트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잘 버티시길 바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명희가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목이 막혔어요. 저는 찜질방에서 일합니다. 찜질방이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세신사예요.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한 박자 쉬고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좋은 일이네요. 정직하게 일하시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목소리 톤은 달랐습니다. 지우가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어요. 어머니께서 나영이 어머님 손 보시면 감동하실 거예요. 정말 오래 일하신 장인의 손이거든요. 그래, 한번 볼까요? 명희가 제 손을 보자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명희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굳은 살이 정말 많네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명희가 제 손목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 멍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전 그녀가 제 팔을 비틀며 생긴 상처였죠. 이건 뭐예요? 다치셨나 봐요? 아, 일하다가 그랬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손 다치면 일 못하잖아요.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나저나 나영 씨 아버님은요? 돌아가셨습니다. 나영이가 대답했어요. 아, 그랬군요. 언제? 제가 7살 때요. 어머, 그럼 어머님 혼자서 나영 씨를 키우신 거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말은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마치 혼자 키운 아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 같았죠. 네,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래도 의대까지 보내셨으니 대단하시네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장학금 받고 대출도 받았어요.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대출? 아직 갚고 있어요? 네,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우는 다행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나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님, 그런 말씀은. 지우가 끼어들려 했지만 명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 어머니, 나영 씨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맞죠? 명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다만 격이 있는 거죠.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님, 나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나영 씨, 진정해요.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명희가 팔을 들어 올렸어요. 손목에 빨간 자국이 보였습니다. 사실은요, 며칠 전에 제가 찜질방 갔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새 신사분이 제 팔을 세게 잡아서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제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할 때 생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가 제 팔을 비틀면서 자기 손목도 다친 거였죠. 어머니, 그게 설마 그 새신사가. 명희가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새신사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무례하더라고요. 손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로 저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영 씨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어머님? 명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기가 가득한 미소였어요. 테이블 위에 물김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릇을 움켜쥐었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닦아온 손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요? 물김치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이 순간에 쏟아질 것 같았죠. 어머님, 안 돼요. 나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릇을 들어 올린 상태였어요. 이선옥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명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찜질방에서 제 머리채 잡고 제 팔 비튼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인 척하고 있잖아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후와 나영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지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후야,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명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찜질방에서 당신이 절 모욕했어요. 제 직업을 제 딸을 깔보면서 무시했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손에 든 물김치 그릇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0년의 분노가 끓어올랐죠. 물김치가 명희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튀었어요. 하얀 원피스가 붉게 물들었죠. 아! 명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돌아봤어요. 당신이 먼저 선을 넘었어요. 제 손을, 제 인생을, 제 딸을 무시한 건 당신이에요. 의자를 밀어내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죠. 나영아, 엄마 먼저 간다. 엄마. 나영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뷔페를 빠져나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로비에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뭐 한 거지? 딸의 인생을 망친 건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영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지만 꺼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영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이틀 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지우입니다. 미안해요, 지우 씨. 제가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CCTV가 필요해요. 찜질방 CCTV 있으면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나영이를 위해서라도. 전화를 끊고 미숙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그날 CCTV 영상 남아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다 백업해놨어. 다음 날 미숙 언니가 USB를 건넸어요. 선우가 이거 가지고 싸워. 내가 당한 거 다 담겨 있어.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 영상이 우리 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24일 저녁, 나영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영상 같이 보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찜질방 탈의실이 보였어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희였어요. 제가 인사했지만 무시했죠. 침대에 눕더니 계속 불평했습니다. 세게 밀어요. 너무 약해. 아, 너무 세. 적당히 좀 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계속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 명희가 말했죠. 이 나이에 이런 일 하루에 겨우 얼마 버냐? 그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선 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명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았죠. 화면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제 팔을 비틀었어요. 제가 비명을 질렀죠. 미숙 언니가 뛰어들어오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돼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영이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엄마, 이거 가지고 지후 어머니한테 가야 해. 나영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잊자. 안 돼. 엄마가 당한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나영이는 명희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후원의 사무실이었어요. 지후도 함께 갔죠. 무슨 일이에요? 명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나영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건 찜질방 CCTV예요. 어머님이 먼저 폭력을 휘두르셨어요. 나영 씨,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나영이가 USB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리고 거짓말한 것도 정정하세요. 뭐라고? 공개적으로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머님이 거짓말했다고 말씀하세요. 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만약 안 하시면 이 영상 경찰서에 제출하고 병원 이사회에도 알리겠어요. 나영아.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나영이를 봤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넘어갈 수 없어.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지우가 수술 준비 중에 손 떨림 증상을 보인 거예요. 마취 주사를 놓으려다 손이 떨려서 멈췄죠. 윤전공에 괜찮아? 교수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네요. 오늘은 쉬어. 다른 사람이 대신할게. 지우는 수술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손을 바라봤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나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나영아, 나 지금 환자 볼 수가 없어. 왜? 어디 아파? 지우가 떨리는 손을 보여줬어요. 스트레스성 떨림이야. 엄마 일 때문에. 미안해. 오빠, 난 내 곁에 서고 싶은데 지금의 난 환자를 해칠지 몰라. 나영이가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명희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명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이선옥 씨.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희도 저도 울고 있었죠. 제가 교만했어요. 당신 직업을 무시했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명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직업을 낮춘 당신 말이 제일 아팠어요. 30년을 이 일로 딸 키웠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혼사는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손떨림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직접 사과하고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명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찜질방에서 드렸던 돈이에요.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그건 치료비로 받은 거예요. 이선옥 씨, 제발. 제 속죄를 받아주세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명희가 일어나 문으로 향했어요. 이선옥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나영 씨와 지후, 계속 만나게 하시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딸이 선택한 길을 응원할 뿐이에요. 명희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나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후 오빠랑 헤어지기로 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명희 씨가 사과했잖아. 오빠가 지금 환자 볼 수 없는 상태야. 이건 우리 둘 다 의사로서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당분간 떨어져 있기로 했어. 나영아. 괜찮아, 엄마. 나 지후 오빠 믿어.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아, 난 내 곁에 서고 싶은데 지금의 난 환자를 해칠지 몰라.
지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찜질방에 출근했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미숙 언니가 반갑게 맞아줬죠. 선호가 그동안 괜찮았어? 응, 언니. 이제 좀 괜찮아. 유니폼을 입고 세신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타일, 바닥, 물냄새, 수건 더미.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죠. 손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신사님, 손이 참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30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죠. 일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손은 사람을 씻긴다. 딸의 손은 사람을 살린다. 높낮이가 있을까? 점심시간에 나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당직이야. 밥 잘 먹어. 응, 너도 잘 먹어라. 딸은 여전히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후와 헤어진 후로 더 일에 매진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전 나영이가 말했었죠. 엄마, 나 후회 안 해. 지후 오빠를 만난 것도, 오빠를 보내준 것도. 정말? 응. 오빠도 환자를 위해 회복이 필요하고, 나도 의사로 성장해야 해.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른이 된 거예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선옥 씨? 명희 씨, 무슨 일이세요? 세신 받으러 왔어요. 이선옥 씨한테요. 놀랐습니다. 명희가 침대에 누웠어요. 편하게 해주세요. 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의 등, 팔, 다리. 조심스럽게 닦았죠. 이선옥 씨, 지우가 요즘 손 떨림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요? 좋아지고 있대요. 곧 수술방 복귀한다고. 다행이네요. 나영 씨는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이선옥 씨, 제가 그날 너무 심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알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감사합니다. 세신이 끝났습니다. 명희가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이선옥 씨, 손이 참 좋으시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세요. 명희가 나가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퇴근길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영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그래, 어디서? 집 앞 떡볶이집. 30분 후에 떡볶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영이가 벌써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나영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어요. 엄마 있잖아. 지후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 그래. 손 떨림 많이 좋아졌대. 다음 달부터 수술 다시 들어간대. 다행이다. 오빠가 말했어.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둘 다 준비됐을 때 나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지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명희 씨도 변했고.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떡볶이를 먹으며 얘기했습니다.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 일상 이야기.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여보, 우리 딸 잘 크고 있어. 내가 못 본 게 아쉽지만 나영이는 당당하게 살고 있어.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다시 일어나 유니폼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60년의 세월이 그대로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사람들을 닦아줬으니까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사람은 손으로 일하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말보다 오래 남죠. 저는 여전히 새벽 찜질방에서 수건을 삶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닦는 건 이제 사람의 때가 아니라 편견이랍니다. 제 딸은 오늘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저는 그 딸의 마음을 지키며 삽니다. 여러분, 직업에 높낮이는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질수록 사람은 더 빛나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